오늘은 키다리 아저씨 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약간 제르샤 에벗의 다른 톤을 볼 수 있는 편지인데 어떤 내용인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Wednesday, 수요일에 Dear Dead Long Legs, I've changed my name. 일단 첫 번째가 저는 이름을 바꿨어요. 이름을 바꿨대요. 그래서 제르샤 에벗이 이제 뭐로 바뀌었는지 살펴보면 되겠죠. I'm still Jerusha in the catalog, but I'm Judy everyplace else. 그래서 catalog 하면 뭔가 문서나 기록이나 그런 곳에서는 여전히 제르샤이지만 but I'm Judy, 주디로 바꿨네요 이름을. 제르샤 에벗에서 Judy Abbott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Judy everyplace else. 그러니까 아마도 이제 그 공식적으로 개명 절차를 거쳐서 막 이렇게 바꾼 게 아닐 테니까 이제 그냥 학교나 아니면 다른 공식 문서상에서는 제르샤, 여전히 제르샤의 이름이겠지만 그렇지만 이제 자기가 이름을 바꿔서 다른 곳에서는 이제 주디라고 뭐 친구나 아니면 이렇게 편지 쓸 때나 이럴 때 이제 주디라고 불리고 싶은 거죠. Judy every place else. It's sort of too bad, isn't it, to have to give yourself the only pet name you ever had? It's sort of too bad. 이거 근데 너무 뭐 안 됐어요. 이런 건데 뭐가 안 된지 모르겠으니까 가주어입니다. 뭐가 안 됐냐면 to have to 이렇게 해야만 하는 건데 give 사형식이죠. 그래서 yourself 너 스스로에게 the only pet name pet name은 애칭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you ever had 지금까지 가졌던 유일한 그 애칭을 스스로 이렇게 줘야 된다, 지어줘야 된다니 그거 너무 안 되지 않았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 말은 지금까지 이제 살면서 제르샤 에벗 말고 애칭이 한 번도 없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최초로 애칭 주디가 생겼는데 그것도 이제 내가 이렇게 만든 거라서 그거 좀 안 되지 않았나. 보통 이제 애칭은 누가 불러주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이제 내가 이 애칭까지 스스로 이렇게 만들어야만 한다니 이거 너무 안 되지 않았나요? 이렇게 물어보지만 I didn't quite make up the Judy though. 그런데 그렇지만 I didn't quite make up the Judy. 그 주디라는 이름을 not quite 하면 not completely. 완전히 내가 만들진 않았어요. 완전 제가 만든 이름은 아니에요. 그러면 That's what Freddie Perkins used to call me before he could talk plain. Fred Perkins 혹시 듣고 누군지 아셨어요? 설마 기억이 나시는 분이 계시나요? 저는 이제 이거를 저도 혼자 읽었으면 절대 이런 이름이 기억이 안 났을 텐데 프레드 퍼킨스 이렇게 딱 있는데 어디서 본 것 같은 거예요.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고 그래서 앞에서 봤나 하고 이렇게 찾아보니까 이 펭귄 클래식 그 버전으로 10페이지에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그 처음에 그 이렇게 이제 어떤 분이 후원하기로 하셨단다 하면서 미스 리핏 원장님이 뭐 이제 그 주디한테 여러 가지 말을 하려고 하니까 얘가 빨리 그 방에서 나가고 싶어가지고 프레드 퍼킨스 바지 꿰매야 돼요라고 하면서 나가거든요. 근데 그렇게 나왔던 애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그 고아원에서 방에서 돌보고 있던 아이들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래서 너무 웃겨가지고 한번 말씀드려봅니다. That's what Freddie Perkins used to call me. 그러니까 그 주디라고 그 프레디 퍼킨스가 부르곤 했던 이름인가 봐요. Before he could talk plain. plain이 분명하게 이게 사실은 이제 원래 그 형용사지만 이렇게 좀 비공식적으로는 부사로 쓰이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말을 할 수 있기 전에 저를 부르곤 했던 것이에요. 그런 거 혹시 아세요? 그 꼬마애들이 말을 잘 못할 때 그 이름을 좀 특이하게 부르잖아요. 누구누구 이렇게 그 또렷하게 못 부르고 그래서 제르샤를 잘 발음을 못해서 주디 이렇게 이제 불렀나 봐요. 그 꼬마애가. 그래서 이게 완전 제가 혼자 만든 건 아니고 프레디 퍼킨스가 어렸을 때 이제 잘 말을 못할 때 그렇게 부르곤 했으니까 완전 이 애칭은 내가 지은 것만은 아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이름을 바꿨다는 소식으로 일단 편지를 시작합니다. I wish 그러면서 이제 쭉 이름 얘기를 계속 끌어가요. I wish Mrs. Lippett would use a little more ingenuity about choosing babies' names. 그래서 아무래도 얘가 이제 고아원에서 이제 자란 아이다 보니까 고아원에서 이름을 줬겠죠.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원장님이 이름을 이제 지어주나 본데 I wish 제가 이러기를 바라는데 Mrs. Lippett 원장님이 would use a little more ingenuity. ingenuity는 독창성이죠. 그래서 약간은 독창성을 더 사용했으면 좋겠다라고 그러니까 독창성 너무 없는 이름들을 주는 게 불만인 거죠. 그래서 조금 더 독창성을 발휘했으면 좋겠는데 about choosing babies' names. 그래서 아기들 이름을 정해줄 때, 고를 때 좀 독창성을 발휘했으면 좋겠다.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냐면 she gets the last names out of the telephone book. 진짜 성의 없죠. 그래서 그 지금 이제 last name이라고 하면 그 영어권에서 성이죠. 그 first name 이제 이름인데 last name 성을 어떻게 어디서 가지고 오냐면 gets the last names out of the telephone book. 지금은 사실 전화번호부도 없잖아요. 전화번호 책이 없지만 이거 옛날 책이니까 그 전화번호부에 있는 이름을 그냥 하나 툭 가져오는 거예요. 성을.
그래서 you'll find Abbott on the first page. 다 드러나죠. 그래서 전화번호부도 막 이렇게 살펴보고 예쁜 이름을 고르는 것도 아니고 그냥 첫 페이지에 있는 Abbott 아무거나 이렇게 성을 딱 가져온 거죠. And she picks the Christian names. Christian name이라고 하면 우리는 그냥 first name, 이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last name, 성, Christian name이라고 하면 그냥 이름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름을 picks the Christian names up, pick up, 그러니까 고르는 거죠. 이름은 어디서 그럼 가져오냐면 anywhere, 그냥 어디서든. 그래서 지금 전화번호부에서 성 가져오고 이름을 그냥 어디 보이는 거 그냥 아무 데서나 가져오는 거죠. She got Jerusha. 그럼 내 이름인 Jerusha는 어디서 가져온 이름이냐면 from a tombstone. 정말 싫긴 하겠죠. 묘비명에서 그냥 보이는 거 이름 아무거나 딱 가져온 거예요. Jerusha. 이렇게. I've always hated it. 그래서 항상 그게 싫었어요. 그래서 이름이 싫을 수 있죠. 근데 사실 이렇게 지어준 이름이 아니라도 이제 자기 이름이 마음에 안 들어서 개명하는 경우도 있고 하잖아요. 그래서 항상 저는 그 이름이 싫었고 하지만 but I rather like Judy. rather 꽤입니다. 그래서 그 Judy라는 이름은 꽤 좋은 마음에 들어요. It's such a silly name. 그렇긴 한데 silly가 여기서는 약간 그 진지하진 않은 뭔가 좀 가벼운 이런 겁니다. 그래서 근데 약간 가벼운 이름이어서 It belongs to the kind of girl I'm not. 그래서 그 이름은 그 주디라는 이름은 어떤 여자의 어떤 부류의 여자애한테 속하냐면 I'm not. 저는 그렇지 않은. 그래서 여기서는 약간 복잡할 수 있는데 원래 명사 다음에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절 나올 수 있죠. 그런데 그 형용사절에 관계대명사가 보통 있잖아요. 근데 그 관계대명사가 보통은 주격 관계대명사라고 해서 이 안에서 주어 역할을 하거나 목적격 관계대명사라고 해서 목적어 역할을 하는데 여긴 지금 주어, 동사, 보어가 없습니다. 그럼 그렇게 쓰이는 관계대명사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어 역할을 하는 관계대명사가 있고 그 보어 역할을 하는 관계대명사 생략이 가능해서 생략해서 쓰인 그런 상황입니다. 혹시나 궁금하신 분이 있을까봐 근데 안 궁금하다 하면 그냥 이해만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그래서 그 it, 이 이름이 주디라는 이름은 belongs to the kind of girl 이런 종류의 여자애한테 어울리는데 I'm not. 저는 그렇지 않은 이런 여자애에게 어울립니다. 근데 그런 애가 누군지 조금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면 a sweet little blue-eyed thing. 그래서 뭔가 이렇게 귀여운 조그만한 그 파란 눈을 가진 그런 여자예요. 쉼표해서 조금 더 설명을 덧붙입니다. Petted and spoiled by all the family. 그래서 petted 이거 사랑을 받는 거, 이렇게 막 쓰다듬어주고 이런 거니까 사랑을 받고 and spoiled. 우리 spoil 하면 뭔가 그 아이를 버릇없게 키우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버릇없게 키워진 아이인 거예요. By all the family. 그 모든 가족에 의해서 이렇게 사랑받으면서 이렇게 응석바지처럼 이렇게 버릇없게 키워진 그런 아이에게 어울리는 이름이라는 거죠. 조금 더 그런 아이를 다시 설명해 줍니다. 그러니까 이게 쉼표는 삽입된 부분이라서 blue-eyed thing 그 부분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애가 누구냐면 who romps her way through life without any cares. romp through 이건 그냥 쉽게 해내는 거. to succeed in doing or finish something quickly and easily. 그냥 쉽게 살아가는 거예요. 뭐 걱정 없이. 그래서 그런 애들한테는 어울릴 이름이긴 한데 자기는 꽤 일단 그래도 주디란 이름이 마음에 든다. 그래서 이름 얘기를 지금 한참 하고 있어요. 느닷없이 편지 이름 바꿨으니까. Would be nice to be like that. 이거 되게 좋지 않을까요? 뭐가? To be like that. 그런 거 같은 거. 그러니까 아까 그 좀 이렇게 사랑을 받으면서 이렇게 뭔가 좀 이렇게 그 가족에 의해서 spoiled 이렇게 버릇없이 자란 거 그런 여자애가 되는 거 멋지지 않나요? 얘는 한 번도 그런 삶을 가져보지 못했죠. 그래서 whatever faults I may have 이때 whatever는 그 no matter what 그렇게 쓰여서 무슨 결점, 무슨 단점을 제가 가지고 있을지라도 No one can ever accuse me of having been spoiled by my family. 그래서 지금 내가 만약에 단점을 가지고 있어도 아무도 자기를 비난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No one ever accused me of 뭐에 대해서 자기를 비난할 수가 없냐면 having been spoiled 뭔가 이렇게 버릇없이 자랐다는 거. by my family. 가족에 의해서 이렇게 버릇없이 자랐다는 것을 가지고 결점을 그래서 생긴 결점을 가지고 저를 비난할 수는 없겠죠. 네, 보통 비난할 수도 있지 않나요? 저렇게 자랐다니 하면서 뒷 배경을 비난하면 또 그 나름대로 슬플 것 같은데 얘는 이제 그런 적이 없기 때문에 약간 여기에 대해서 환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But it's sort of fun to pretend I've been. 그래서 그렇지만 이것도 좀 재미있는데 뭐가 재미있냐면 진짜 주어가 to pretend 이런 척하는 거. I've been. 내가 그렇게 자라온 척, 그런 여자애인 척 해보는 것도 재밌어요. 상상하는 즐거움도 있긴 하죠. In the future, please always address me as Judy.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항상 address라고 하면
others to use a particular name when speaking or writing to somebody. 그래서 뭔가 특별한 이름을 쓰다 이런 그 동사의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불러주세요인 거죠. 저를 주디라고 불러주세요. 이름 바꿨으니까 이런 겁니다. 이제 이름 얘기하고 나서 갑자기 이게 굉장히 그 편지글이기도 하고 얘가 통통 튀는 그런 애여서 그런지 주제라기보다 소재가 확확 바뀝니다. 그래서 이름 얘기가 한참 나오고 나서 이제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름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제 자기가 마음에 안 들면 공식 이름을 못 바꿔도 이렇게 그냥 이 주디라고 자기 그냥 일상생활의 이름 바꾸는 거 그게 큰 의미가 있나라고 생각이 될 수도 있는데 저는 이거에는 상당히 공감을 하는 편이긴 해요. 그래서 옛날에 저는 이제 이름을 바꿔본 적은 없지만 그 영어 학원 같은 데 다니면 이제 영어 이름을 정하잖아요. 근데 그 영어 이름을 정하고 그거를 사람들이 다 불러주고 그렇게 했을 때 생기는 새로운 정체성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영어 학원에서는 아무래도 이렇게 뭐 제 원래는 소심하고 말도 잘 안 하고 이제 그 사람들 앞에 있을 때 그랬었는데 영어 학원에서는 어쨌든 그렇게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런 상황이 자꾸 생기다 보니까 그 이름 아래에서 제가 이렇게 뭔가 활동을 하고 그러면 이제 거기 그때는 괜찮더라고요. 그 이름을 가지고 있었을 때는 내가 조금 더 용감해지는 것 같고 그래서 이게 이름이 갖고 있는 또 특성이 있구나 약간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얘가 제루샤가 공식적인 이름은 제루샤일지라도 자기가 이렇게 주디가 마음에 들고 이렇게 그때 이 정체성을 살아가는 게 좋다 하면 그게 큰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이름 얘기는 한참 지나가고 아예 생뚱맞은 다른 얘기가 나와요. Do you want to know something? 이거 알고 싶으세요? 그래서 이제 다른 얘기 한번 말을 하려고 하는 거죠. I have 3 pairs of kid gloves. 솔직히 고백을 하자면 여기 kid를 저는 몰랐습니다. 이번에 이걸 준비하면서 알았어요. 처음으로. I have 3 pairs of kid gloves. 아기 그 장갑인 줄 알았죠. 그랬더니 kid가 어떤 뜻이 있었냐면 이런 뜻이 있었어요. 세상에. Very soft leather made from the skin of a young goat. 이런 새끼 염소 가죽이라는 뜻이 있었대요. 그래서 진짜로 kid gloves 이렇게 그 구글에 쳐봤더니 이미지가 다 그 가죽 장갑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새로운 걸 하나 지식 플러스 1 획득하였습니다. I have 3 pairs of kid gloves.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계셨을 수도 있지만 혹시 저처럼 아이 장갑이라고 생각하셨다면 염소 가죽 장갑이랍니다. 그래서 되게 좋아 보이긴 해요. 그래서 그 제르샤 아니라 주디가 이제 그 세 켤레의 염소 가죽 장갑이 있대요. I've had kid mittens before from the Christmas tree.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게 장갑이 처음 가져본 건 아니고 그 염소 가죽으로 된 벙어리 장갑은 있었대요. 크리스마스 트리에서 가져왔다는 거니까 아무래도 크리스마스 선물로 이제 그 트리 앞에 놓여 있던 그런 장갑을 받은 적은 있었던 거죠. 근데 mitten 이거는 이제 그거 아세요? 이 엄지 손가락만 분리되고 여기 다 묶여 있는 그 벙어리 장갑 있죠. 그거는 있었던 적이 있지만 but never real kid gloves with 5 fingers. 이렇게 이제 5손가락이 다 들어가는 진짜 글러브는 지금 처음이래요. 근데 그게 세 켤레가 생겼나 봐요. 또 용돈 받아 샀나 보죠. 이런 거 사는 거 되게 좋아하니까 I take them out and try them on every little while. 그래서 그거를 꺼내가지고 이제 껴보는데 try them on every little while. 이거 꼈다가 또 조금 있다가 다시 또 꺼내서 또 꼈다가 근데 이게 너무 마음에 드는 물건이 있으면 안 그러려고 해도 계속 그걸 다시 찾게 되잖아요. 그런 지금 엄청 좋아하는 게 느껴지는 문장입니다. It's all I can do not to wear them to classes. 그래서 이게 제가 할 수 있는 다인데요. 뭐냐면 not to wear them to classes. 수업에 안 끼고 가는 거 정도가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그 노력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진짜 너무 좋아서 이걸 계속 하루 종일 끼고 싶은데 수업 들어갈 때까지 수업 시간에까지는 낄 수 없잖아요. 근데 그 정도 참는 게 나의 최선이다. 그러니까 이 장갑 너무너무 마음에 든다. 그 얘기를 갑자기 합니다. 장갑 얘기 끝나고 Friday. 그래서 이게 사실은 주디가 그 아저씨한테 그 키다리 아저씨한테 편지를 한 달에 한 번 보내기로 했는데 지금 이미 편지가 한 달에 한 번 정도가 아니에요. 굉장히 자주 쓰는 데다가 그 한 번 보낼 때도 이렇게 요일이 나눠서 그냥 무슨 일기처럼 이렇게 쓸 때가 있습니다. 아까 수요일이었고 Friday, 그러니까 다른 날 이제 금요일에 쓴 편지입니다. What do you think, Daddy? 그래서 이제 소재가 바뀐 거죠.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키다리 아저씨? The English instructor said that my last paper shows an unusual amount of originality. English instructor니까 그 영어 선생님인데 사실 이제 얘는 그 영어를 쓰는 나라니까 우리나라로 생각하면 이제 국어 선생님 같은 그런 존재라고 생각하면 English instructor said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이제 말한 내용이 명사절로 들어간 거죠. That my last paper 지난번에 썼던 그 이제 과제 paper 같은 게 shows an unusual amount of originality. 이거 독창성이겠죠. 진짜 이렇게
뭔가 보통 평범하지 않은 양의 독창성을 보여준다는 거니까 엄청 독창적이다, 이 과제가. 굉장한 칭찬이죠. 그 숙제를 했는데 그 숙제가 진짜 독창적이다. 국어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생각하면 되게 대단한 일이죠. 네, 이런 편지를 쓸 수 있는 대상이 있다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좋은 일이 있으면 이렇게 좋은 일 이렇게 자랑을 사실 이렇게 현실 사람한테 이렇게 하기 좀 어려울 때가 많잖아요. 근데 편지니까 뭐 그래 특히나 답장도 안 하는 사람이니까 되게 마음 놓고 할 말을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장점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She did truly. 진짜로 그랬어요. 막 강조를 하죠. Those are her words. 그녀의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한 말이 지어낸 말이 아니라 선생님이 그렇게 말을 하셨어요. It doesn't seem possible, does it? Considering the 18 years of training that I've had. 그래서 it doesn't seem possible. 이게 가능할 것 같지가 않아요. 뭐가? considering 이걸 고려하면. The 18 years of training, 18년 동안의 그 훈련, 교육을 생각해보면 이게 가능한 일일 것 같지가 않아요. 근데 어떤 교육이냐면 that I've had. 제가 받았던 그 18년간의 교육. 그러니까 얘가 이제 고아원에서 자라면서 뭐 특별히 무슨 글쓰기 수업을 받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평범한 수업을 받았을 텐데 그걸 생각해보면 이게 가능할 것 같지가 않아요. 어떤 게? 이렇게 뛰어난 독창성이 있는 그런 글을 쓰는 게. 그렇지만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난 거죠. 여기 조금 더 이제 설명을 덧붙이는데 The aim of the John Grier Home 우리 알고 있죠? 이거 고아원 이름이었죠. 그 고아원의 목표는 is 일단 여기를 볼게요. To turn the 97 orphans into 97 twins. 뭔가 알 것 같은 너무 낯설지 않은 그런 이야기인데 97명의 그 고아들을 97명의 쌍둥이로 만드는 그러니까 뭔가 틀에 찍어낸 듯이 뭔가 똑같이 만드는 게 목표인 그런 고아원. 약간 예전의 학교나 아니면 뭔가 좀 이렇게 규정이 딱 정해져 있어서 다 그냥 거기에 따르길 바라고 그냥 고만고만하게 이렇게 다 만들어내는 게 목표인 그런 기관들이 있잖아요. 근데 고아원은 정말 심할 것 같아요. 누구의 독창성을 뭐 얘를 어떤 존재로 길러주는 거 그런 거에 관심이 있기보다는 그냥 정말 그냥 딱 관리하기 좋게 다 똑같이 찍어낸 듯이 만드는 거 그런 거 목표 삼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존 그리어 홈이라는 그 고아원의 목표는 97명을 다 97명의 쌍둥이처럼 다 똑같이 행동하는 그 존재처럼 만드는 건데 그런 교육을 받아온 애가 이렇게 독창적인 글을 쓴다는 게 있을 것 같지 않은 일인데 그렇지 않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상황이니까 그럴듯한 논리죠. 네, 우리 괄호 안에 놓고 갔던 거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As you doubtless know and heartily approve of. 그래서 그 아저씨도 doubtless 얘가 부사입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당연히 확실하게 알고 있을 거고 그리고 이제 정말 진심으로 인정을 하겠지만 존 그리어 홈은 이런 곳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독창적인 글을 쓰다니 이럴 것 같지 않지 않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칭찬을 받은 상황이네요. The unusual artistic ability which I exhibit was developed at an early age through drawing chalk pictures of Mrs. Lippett on the woodshed door. 그래서 그 artistic ability, 그 뭐 예술적인 능력, 근데 얘가 지금 되게 뛰어난 글을 쓰는 능력, which I exhibit, 제가 보여주고 있는 이런 예술적인 능력은 was developed, 개발이 됐대, 발달이 됐대요. At an early age, 되게 어렸을 때 이제 발달이 됐는데 뭐를 통해서 그랬냐면 through drawing chalk pictures of Mrs. Lippett, 그 원장 선생님의 그 그림을 분필로 막 그렸어요. 어디다 그렸냐면 the woodshed door, 이거는 그 장작 그 나무를 보관하는 창고 그 문, 보통 이제 낙서라고 하죠. 그래서 그 원장님 낙서, 원장님에 대한 그 그림을 막 이렇게 어디 문에다가 낙서하면서 이런 이제 독창성, 창의성 이런 게 생긴 것 같아요. 라는 게 이제 얘의 추측이에요. 지금 이제 국어 잘하는 이야기 자랑을 합니다. 그러면서 I hope that I don't hurt your feelings when I criticize the home of my youth. 그래서 얘가 약간 이제 한쪽에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아무래도 이제 키다리 아저씨가 그 고아원의 후원자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고아원을 막 이렇게 비판을 여러 번 하니까 고아원뿐만 아니라 미세스 리핏 그 원장님은 정말 비판 많이 하죠, 얘가. 그럴 때마다 이제 조금 그 뜨끔하는 부분이 있어서 전 이걸 바랍니다 하면서 I don't hurt your feelings. 뭔가 기분 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언제냐면 when 부사절로 붙이는 거죠. When I criticize the home, 이 집을 비판할 때 of my youth.
어린 시절에 살던 그곳을 이렇게 막 비판하고 비난하고 할 때 아저씨 기분이 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이런 문장을 덧붙입니다. 저는 여기를 보고 이제 완전 빵 터졌는데 정말 주디 나와서 그래서 웃겼습니다. But you have the upper hand, you know. For if I become too impertinent, you can always stop payment on your checks. 그래서 you have the upper hand. have the upper hand 이거는 to have more power than somebody else. 그러니까 주디보다 아저씨가 더 이렇게 파워가 있다는 거죠. So that 그래서 you're able to control a situation. 그 상황의 통제를 그 아저씨가 할 수 있잖아요. 우세한 입장에 있으시잖아요. 그렇게 말했는데 갑자기 왜 아저씨가 우세한 입장에 있지? 쉼표 for는 영어에서 왜냐하면의 뜻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if 여기 이제 또 부사절 시작되는 거죠. I become too impertinent, impertinent, rude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너무 무례해지면 you can always stop payment on your checks. 그럼 뭔가 이렇게 후원해 주시는 그 돈을 끊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너무 웃겨서 진짜 주디다운 파워 당당한 그런 면인데 여기서는 약간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만약에 뭔가 후원을 해주는 입장, 돈을 주는 입장이면 되게 당당할 수가 있는데 보통 이제 상식선에서 돈을 받는 입장에서 이렇게 당당할 수 있을까? 정말 저는 주면서도 당당하지 않은 성격이어서 되게 여기가 신선하게 느껴졌어요. 주디 화이팅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저씨가 일단 우세한 입장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너무 무례하거나 그래서 좀 마음에 안 드시면은 뭐 그냥 지금 후원을 끊으시든지요. 이렇게 무슨 이쪽에서의 협박인 것 같죠? 그래서 어쨌든 당당함이 오히려 귀엽습니다. That is very polite thing to say. 자기도 인정해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 뭐 이렇게 예의 바르지는 않은 거지만 but you can't expect me to have any manners. 그렇지만 아저씨는 can't expect me. 저한테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to have any manners. 뭔가 매너, 예의 이런 걸 가지고 있을 거라고 예상하시거나 기대하시면 안 되죠. 왜냐하면 a foundling asylum, 이 foundling asylum 고아원이에요. It's a young ladies finishing school. Finishing school 예절학교 같은 거예요. 그래서 a private school where rich girls go to learn social skills. 이런 걸 배우러 부자들이 다니는 그런 이제 사립학교니까 그 고아원이라는 것은 이런 예절학교가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비판을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말 완전 당당한 주디의 그런 멘트였어요. 다음 장이 You know, Daddy, it isn't the work that is going to be hard in college. 그래서 대학교의 이제 어려운 점인데 사실 여기는 이제 대학교의 어려운 점이라고 했지만 저도 살면서 이제 뭐 틈틈이 느낀 적이 있고 여러분이 이제 뭔가 사회생활을 한참 하신 분들이라면 아마 그 어느 시점에서는 이런 기분을 느낀 적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주디는 이제 특히 고아원에서 자랐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걸 조금 더 빨리 느끼고는 있어요. You know, Daddy, it isn't the work. 그래서 여기는 강조 구문 역시 들어보셨나요? 그래서 it is that 사이 부분을 강조하는 그런 구문입니다. 그래서 틀로 기억하시면 되고 이런 틀이 보인다면 여기를 특히 강조하고 싶구나. 그래서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뭔가 여기서는 학업이 아니에요겠죠. 얘는 이제 대학교니까. It isn't the work that is going to be hard in college. 그러니까 대학교에서 어려운 것은 그 수업, 과제, 일 그런 것이 아니래요. 어려운 건 뭐냐면 it's the play. 노는 게 어렵대요. 그게 무슨 말일까? Half the time I don't know what the girls are talking about. 이런 거. half the time이니까 뭐 이제 이렇게 대학생활 하는 중에 한 반절 정도는 I don't know. 이걸 모르겠어요. 뭐를 모르는지 이제 명사절로 나타낸 건데 what the girls are talking about. 여자애들이 뭐라고 막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의 반절 정도를 못 알아듣겠어요. 그러니까 노는 시간이 힘든 거죠. 오히려 수업 시간은 이해를 하겠는데 놀 때 얘네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 건가? 예를 들면 뭔가 그 연예인 얘기를 하거나 뭔가 그런 얘기를 하면 이제 자기는 모르는 거죠. 그래서 반절 정도는 모르겠어요. Their jokes seem to relate to a past that everyone but me has shared. 그들의 농담, 그러니까 얘네들이 막 즐겨하는 그런 얘기들이 어떤 거 같냐면 seem to relate to a past. 과거하고 관련이 되는 것 같은데 어떤 과거인지 형용사를 조금 더 설명해주면 that everyone but me, but이 except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나를 제외한 모두가 has shared. 나만 빼고 다 공유한 그런 과거하고 관련이 된 것 같은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한마디로 소외감입니다. 그래서 어떤 공간에 갔는데 다 알고 있는 얘기를 하면서 즐거워하고 있는데 나만 몰라. 그래서 나만 모르는 얘기를 하는 것 같아. 그럴 때 느끼는 그 소외감 있죠. 되게 힘든 감정이긴 하죠. 그래서 I'm a foreigner in the world. 세상에서 나만 뭔가 그 낯선 사람, 외국인 같은 그런 존재고
and I don't understand the language. 그래서 그 언어를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대학교에서 여자애들이 다 하는 거기 그런 얘기를 모르다 보니까 뭔가 그 세계의 외국인 같은 존재고 나는 그 나라의 언어를 모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지는 거죠. It's a miserable feeling. 그래서 정말 비참한 기분이 드는데 I've had it all my life. 이게 처음은 아니에요. 평생 동안 그런 기분을 느껴왔대요. 왜냐하면 at the high school, 고등학교 때도 the girls would stand in groups and just look at me. 여기 would가 뭐뭐 하곤 했다라는 뜻 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그 여자애들, 고등학교 때도 여자애들이 stand in groups, 뭔가 그룹으로 이렇게 서 있으면서 그러니까 끼리끼리 모여 있는 거죠. 그러면서 just look at me. 이게 나는 좀 동떨어져 있고 저를 봐요, 바라봐요. I was queer and different and everyone knew it. 그래서 저는 좀 이상하고 다르고 다 그걸 알고 있고. 그래서 뭔가 얘는 달라. 그래서 그걸 알고 있고 이제 바라보는 거죠. I could feel John Grier home written on my face. 사실 그러진 않았겠지만 그러니까 얘도 굉장히 그게 이제 상처가 있다 보니까 항상 그게 의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I could feel 지각동사는 목적어, 목적격, 보어 얘네의 관계에 따라서 이 목적격 보어에 어떤 이제 성분이 쓰이는지 결정이 되는데 얘하고 얘의 관계에 따라서 능동이면 여기 동사 원형이나 현재 분사, 수동이면 PP. 이번은 수동입니다. I could feel John Grier home 이라는 글씨가 written, 쓰여진 것처럼 느끼는 거니까요. 어디에? On my face. 그래서 사실은 진짜 그렇지 않겠지만 당연히 얼굴에 John Grier home 이렇게 딱 쓰여진 것처럼 항상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고아원이 항상 이제 내 몸에 의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항상 그렇게 느꼈고 and then a few charitable ones would make a point of coming up and saying something polite. 그래서 이제 a few charitable ones 여기 이제 학생들이 여자애들인데 charitable 하면 뭔가 좀 이렇게 자비심이 동정심이 있는 그런 애들. 그러니까 애들 중에서도 좀 동정심이 있고 좀 이렇게 살펴주는 거 좋아하고 이런 애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이 would make a point of doing something 하면 to do something deliberately 뭔가 일부러 하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Even when it involves making a special effort 뭔가 특별히 노력해서 해야 되는데도 그걸 일부러 해주는 거.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좀 동정심이 있는 애다 보니까 굳이 coming up 거기 와가지고 and saying something polite. 그러니까 진짜 마음에서 내켜서 하는 게 아니라 너 우리랑 같이 이거 할래?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예의상 한번 말해주는 그런 애들이 있었다는 거죠. I hated every one of them. 근데 고등학교 때 애들이 다 싫었어요. The charitable ones most of all. 근데 그 동정심이 있는 애들이 제일 싫었대요. 그럴 수 있겠죠 또. 그래서 뭔가 그래서 오늘 약간 그 톤이 좀 다르다고 한 게 주디가 좀 우울했는지 편집글이 내용이 아까 이제 밝게 시작했다가 이런 날도 있습니다. 이런 날도 우리가 살다 보면 있죠. 그래서 뭔가 그 고아원을 떠올리면서 자기는 항상 뭔가 이렇게 좀 소외감을 느끼는 존재, 동떨어지는 존재였고 지금 대학교에서도 그래서 뭐 수업 내용이 힘든 게 아니라 이렇게 놀 때 애들 말을 반절 정도 이해 못하고 근데 이해를 못하면 당연히 이제 같이 이렇게 즐겨 놀 수가 없겠죠. 그래서 그런 상황이 이제 힘들다. 그런 이제 하소연을 하는 내용이 쭉 나왔어요. 그래서 Nobody here knows that I was brought up in an asylum. 그러면서 나온 이야기가 Nobody here, 여기에 있는 사람 중에서 이것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대요. That I was brought up in an asylum.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이 없어요. 제가 그 고아원에서 이렇게 길러진 것을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이건 굉장한 장점일 것 같은데, 저도 이제 지방에서 살다가 서울로 이제 온 경우인데, 그때 이제 지방에 살 때 뭔가 좀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라기, 이런 얘 같은, 주디 같은 상황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뭔가 이제 그 직장 관두고 사람들이 걱정하고, 뭔가 이렇게 만나면 무슨 얘기를 해줘야 된다라는 그런 무슨 얘기를 자꾸 전달을 해주고, 그래서 그게 약간, 그런 얘기 자체가 되게 부담인 시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장소를 이동해서 딱 서울로 오니까 아무도 제가 이제 그런지 모르고 아무도 저를 모르고 그런 그 익명성의 상황이 진짜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좋은 상황이다. 그래서 우리 여행만 가도 공간이 바뀌면 이제 기분이 새로워지는데 여기서는 되게 이 주디의 배경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잖아요. 일단 이 상황은 굉장히 좋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주디에게. Nobody here knows. 아무도 여기서 모릅니다. That I was brought up in an asylum. 고아원에 자랐다는 것을. I told Sally McBride. Sally McBride에 이렇게 말했는데 얘 명사절이 지금 이렇게 두 개가 오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올 수가 있나요? 올 수가 있는 게 told가 사형식 동사라서 사람, 사물, 그 직접 목적어 자리에 지금 명사절이 이렇게 두 개가 온 겁니다. 그래서 제가 Sally McBride, 아까 그 친구 있죠? 그 기숙사에 있는 친구, 그 Sally McBride에게 이것과 이걸 말했어요.
그 말한 내용을 한번 들어보면 첫 번째는 that my mother and father were dead. 일단 엄마 아빠가 돌아가셨다라는 건 말을 했고요. 두 번째는 that a kind old gentleman was sending me to college. 그래서 되게 친절한 그 뭔가 그 신사분이 나를 대학교에 보내주셨어. 이렇게 두 가지를 말을 했대요. Which is entirely true. 완전 사실이죠. So far as it goes. 어느 정도까지는. 근데 정말 사실이긴 하죠. 그래서 셀리한테 그 정도까지 말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고아원에서 자랐어. 이런 말은 안 한 거죠. 굳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I don't want you to think I'm a coward. 저는 이제 아저씨가 이렇게 생각하는 걸 원치 않아요. 어떻게 생각하는 거? 그걸 이제 명사절로 풀어준 건데 I'm a coward. 제가 겁쟁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너 그렇게 솔직하게 밝혀야지. 이렇게 겁쟁이처럼 그걸 숨기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죠. But 근데 그게 왜 겁쟁이처럼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냐면 I do want to be like the other girls. 정말 근데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I do want 그러니까 강조까지 하면서 정말 원한대요. To be like the other girls. 그냥 다른 여자애들과 같고 싶어요. 그래서 굳이 이렇게 다른 뭔가 특별한 그런 고아로서의 그런 존재가 아니고 싶고 그냥 다른 여자애들처럼 그냥 평범한 여자애들이고 싶은 거예요. And that dreadful home looming over my childhood is the one great big difference. 그런데 이제 그 차이점이 이제 다른 여자애들과 같고 싶은데 dreadful home 그 무서운 집 이러니까 고아원이겠죠. looming over my childhood. 그래서 그 내 어린 시절에 이렇게 드리워 있는 그 고아원이 그곳이 is the one great big difference. 이제 가장 큰 차이점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래서 그것만 가리면 이제 내가 다른 여자애들과 같을 것 같고 난 정말 다른 여자애들과 같은 그런 사람이 되고 싶으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는 거니까 겁쟁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계속 톤이 좀 다운되어 있어요. If I can turn my back on that and shut out the remembrance, I think I might be just as desirable as any other girl. If 부사절이죠. 만약에 turn my back on that, 그래서 내가 그것에서 그 사실에서 등을 돌리고, 그러니까 뭔가 그 고아원은 이제 나왔으니까, 근데 그 사실에서 이제 내가 등을 딱 돌리고, 그리고 shut out the remembrance, 그 기억을 만약 차단하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생각이 더 이상 안 하면, I think 제가 생각할 때는 I might be as는 이만큼이죠. 다른 여자애들, 어떤 다른 여자애들만큼이나 매력적일 것 같이 생각이 돼요. 그러면서 I don't believe there's any real underneath difference. Do you?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라고 해서 역시 명사절로 그 생각의 내용을 한번 풀어줍니다. 어떻게 생각하진 않냐면 there's any real 진짜 underneath 뭔가 이렇게 숨겨진 차이가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쵸.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키다리 아저씨는 아니지만 주디언 진짜 숨겨진 진짜 차이가 있진 않아. 그냥 당당하게 살아라고 얘기해주고 싶은데 답장을 보내주고 싶은데 그래서 키다리 아저씨는 답장을 안 하니까 얘가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뭔가 생각이 많아지는 날의 편지였나 봐요. 생각이 많아지는 날 일기를 쓰거나 편지를 쓰거나 하는 게 좋긴 하죠. 이렇게 하면 아마 주디는 후련해졌을 거예요. Anyway, Sally McBride likes me. 이거 한마디 좋네요. 그래서 누군가가 자기 좋아해 주는 거 한 명이라도 되게 중요한 일이니까. Yours ever, Judy Abbott. 그래서 네 제르샤. 이게 옛날 이름 이거래요. 그래서 제르샤라는 옛날 이름을 가진 지금은 Judy Abbott이 편지를 썼는데 끝인 것 같지만 얘가 보내지 않고 또 씁니다. Saturday morning. 그래서 토요일 아침에 또 쓰고 Sunday 일요일에 이거 하고 이제 다음에 덧붙이는 그 내용이 이제 다인데 굉장히 편지를 그날 해서 거의 일기를 한 4일치 일기를 보내는 것처럼 썼습니다. 그때 이제 기분에 따라서 그 생긴 상황에 따라서 다 써놓고 이제 보내는 거예요. 토요일 아침에 그럼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다른 일이 있겠죠? I've just been reading this letter over and it sounds pretty uncheerful. 자기도 되게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이제 쓴 편지를 아직 안 보냈으니까 그 편지를 내가 무슨 내용을 썼나 한번 읽어보고 그 뒤에 조금 더 덧붙였겠죠. 그래서 I've just been reading this letter over. 제가 이 편지를 다시 한번 쭉 읽어봤어요. And it sounds pretty uncheerful. 근데 정말 꽤 이게 유쾌하지 않게 들린다는 거니까 이게 좀 이렇게 침울하게 썼잖아요. 막 고아원 얘기에 난 소외감을 느끼고 막 노는 시간이 힘들고 막 이런 거 썼던 거. 그렇게 들리네요. But can't you guess that I have a special topic due Monday morning and a review in geometry and a very sneezy cold. 그래서 이 이유도 되게 귀여운데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Can't you guess?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없나요? 이렇게 하는 건데 that I have a special topic. 뭔가 특별 주제가 있다고 하니까 과제가 있는 거예요. Due Monday morning. 월요일 아침까지 해야 되는 과제가 있고 지금 토요일 아침이니까
토, 일, 월요일 아침에 내야 되니까 급박한 과제가 있는 거죠. And a review in geometry, 기하학 리뷰, 복습도 해야 되고, 근데 이제 결정적으로 and a very sneezy cold, 막 그 기침 감기가 되게 심해요. 그런 상황이어서 그랬을 수 있다고 추측해 주실 수 없나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사실 이렇게 몸 안 좋고 바쁘고 하면 여유가 없어지면 이렇게 좀 징징거리게 되죠. 징징거릴 수 있는 대상이 있는 것도 좋은 거라서 그래서 이 편지도 되게 마음에 듭니다. 다 좋은 거죠. Sunday, 일요일엔 이제 무슨 내용이 덧붙였는지 I forgot to mail this yesterday. 그래서 이거 편지를 붙일 것을 어제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또 한 번 덧붙이는 거죠. So I will add an indignant postscript. postscript는 보통 우리가 PS에서 덧붙이는, 그러니까 추신처럼 짤막하게 덧붙이는 건데 indignant, 이거 분한, 그래서 angry인데 막 화가 나는 건데 그 뭔가 지금 화가 나는 사건이 생겼나 봐요. 그래서 그 화가 나가지고 추신을 지금 덧붙일 거래요. We had a bishop this morning. 오늘 아침에 bishop을 가졌다. bishop이 주교, 그래서 a priest with a high rank in some Christian religion. 그래서 뭔가 그 기독교에서 무슨 그 성직자인데 무슨 계급인가 보죠. 그래서 그 주교를 가졌다는 것은 뭔가 주교의 설교를 들은 것 같아요. 주교님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아침 아마 일요일이니까 뭔가 그 교회 같은 데 갔을 거예요. And what do you think he said? 그분이 뭐라고 말했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사실 모르겠지만 자기가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얘기한 게 the most, 따옴표가 있는 게 그 주교님이 말씀한 거일 겁니다. 그래서 the most beneficent promise made us in the Bible is this: the poor ye have always with you. 그래서 most beneficent promise, 가장 자비로운 약속. 근데 약속이라는 명사 뒤에 그 약속을 꾸며주는 형용사절인데요. 여기가 사실 조금 이상한데 made for us 이래야 될 것 같은데 안 쓰고 썼더라고요. 그냥 지금 전달하는 내용이어서 굳이 정확한 규정을 지킨 것 같지는 않은데 가장 자비로운 약속, 어떤 자비로운 약속이냐면 in the Bible, 그러니까 성경에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행한 가장 자비로운 약속은 이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지금 그 주교님의 말인 거예요. The poor, 가난한 사람들, 여기가 원래는 목적어인데 여기서 볼까요? The poor, 목적어인데 you have the poor, 여기 목적어인데 목적어를 강조하기 위해서 그냥 앞으로 끄집어 온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 돼 있는 당신들, 그래서 you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You have the poor, 당신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이 가난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Always with you, 항상 당신 주변에, 항상 당신과 함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항상 가난한 사람들이 있대요. 그럴 수 있죠. 그런데 they were put here, 그 가난한 사람들이 여기에 이렇게 놓여져 있대요. In order to keep us charitable, 우리가 이렇게 뭔가 이렇게 동정심이 있을 수 있도록, 동정심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사실 이게 진짜 그 주디를 분노하게 하는 말은 맞죠. 가난한 사람들이 왜 있냐면 그냥 우리라고 하는 게 이제 가난하지 않아야 되겠지만 우리가 뭔가 자비를 베풀 수 있는 대상이 그 가난한 사람들이어서 우리가 동정심을 베풀 수 있도록 자비로울 수 있도록 그 가난한 사람이 이 세상에 존재한다. 라고 지금 이제 진짜로 우리가 생각해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말을 그 주교님이 그 설교할 때 하는 거죠. 그래서 the poor, please observe, being a sort of useful domestic animal. 그러면서 please observe, 아저씨 보세요 이런 거죠. The poor, 그 가난한 사람들을 뭘로 설명했냐면 being a sort of, 일종의 useful, 유용한 domestic animal, 가축처럼 지금 다루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가난한 사람이 놓여져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자비를 베풀 대상으로 놓여져 있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이 편지를 끝냅니다. 정말로. If I hadn't grown into such a perfect lady, I should have gone up after service and told him what I thought. 그래서 이거는 마지막 문장인데 좀 강력한 문장이에요. 이 문장을 보면서 이거 가정법이네 라고 생각을 하셨으면 좋은데 혹시 생각을 못 하셨으면 if 절에서 이게 틀이 있습니다. 가정법 저도 옛날엔 굉장히 싫어했었지만 정말 틀만 딱 익히고 그것에서 이제 그 형태에서 의미를 읽어낼 수만 있으면 되는데 had pp가 보인다. if 절에. 그러면 얘가 과거에 진짜 일어나지 않았지만 뭐뭐 했다면 이라고만 해석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if I hadn't grown into such a perfect lady, 근데 이게 hadn't니까 자라지 않았다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완벽한 그 숙녀로, lady로 제가 자라지 않았다면 그 일요일이 이미 지났으니까 그 상황이. 근데 제가 만약에 그렇게 이렇게 완벽한 그 여자로 자라지 못했다면 그 얘기는 내가 지금 완벽한 여자니까 I should have gone up after service. 그리고 가정법에서 이 조동사의 과거형 다음에 have pp가 나오면 뭐뭐 했을 것이다가 됩니다.
그래서 I should have gone up. 제가 올라갔을 겁니다. After service. 이때 service는 예배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예배가 끝나고 제가 올라갔을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예배는 그 목사님이나 아까 지금 주교님이라고 했나요? 그분이 이제 그 무대 아니죠. 거기 뭐라고 하죠? 거기에서 하시죠. 좀 높은 곳에서. 거기서 이제 하고 나서 얘가 만약 이렇게 자기가 훌륭한 여자가 아니었으면 그 예배가 끝나자마자 거기로 올라갔을 거래요. And told him. 그리고 뭐라고 말했을 거냐면 should have told him. 그 주교님한테 what I thought. 제가 생각한 것을 말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화를 냈겠죠. 무슨 그런 말씀을 하시냐고. 주디 성격에. 그래, 자기가 완벽한 perfect lady라서 그러지 않았다. 정말 가정해보는 거예요. 제가 만약 perfect lady가 아니었다면 그 예배가 끝나고 다다다다 올라가서 제가 생각한 걸 다 말했을 겁니다. 일어나지 않았던 일에 대한 가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if절에 있는 had pp, 그 주절에 있는 should have pp 그 형태를 보고 그 의미를 읽어내는 거예요. 그 가정법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오늘은 조금 그 7번째 저번 시간까지 봤던 그 주디의 유쾌하기만 했던 그 톤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부터 해서는 오락가락합니다. 사실 정말 그렇죠. 이제 편지가 이제 점점 이렇게 진행이 되면 시간이 점점 간다는 거고 당연히 좋은 날도 있고 조금 힘든 날도 있고 근데 주디의 성격상 솔직하기 때문에 좋은 날은 완전 업된 그 모습을 보여주고 또 이제 힘들거나 화가 나거나 그러면 이제 또 그걸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소설이 재밌는 것 같아요. 저는 그리고 화가 나거나 이렇게 우울한 주디도 또 나름대로 매력이 있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럴 만한 이유도 있고 그래서 여기까지 오늘 살짝 톤이 다른 이렇게 뭔가 조금 우울하기도 한 그 과거에 힘들어하는 그런 주디의 모습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또 이제 여러 개의 편지를 모아놓은 여러 개의 그 날짜의 그걸 모아놓은 편지를 만나게 될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끝까지 같이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